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 키워드들 랭킹으로 저희와 정리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도 정말 까다로운 한 시구간이었는데요. 지금도 방향성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을까요? 실시간 이야기들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부터 풀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시 42분경에 있었죠. 27년 만에 왕좌가 교체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리스트 보실까요? 현재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5%까지 오르면서 삼성전자는 뒤로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2위 자리로 내려앉았습니다. 1999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가까지의 흐름이 진행되는 걸까요? 김진경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보죠. 금요일부터 시총 1위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맨 위에 이 왕자 자리를 얼마만인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중의 변동성은 저희가 감안해야겠지만 일단 정말 요지부동이었던 이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 오늘은 주목해야 될까요? 네, 오늘장 시장의 좀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굳건하게 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죠. 일단 단기적으로 좀 ADR 상장을 위한 이제 심사 결과가 임박을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르면은 이제 8월 중에 좀 나스닥 시장에 좀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또 심사 결과가 이제 또 임박하게 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또 이제 시장 나스닥 시장에 또 입성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글로벌 자금 유치에 따른 기대감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좀 자금이 또 유치가 되게 된다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HBM이라든지 뭔가 차세대 반도체 생산 설비가 또 확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들이 바로 AI 쪽에 대해서 뭔가 주도권을 강화를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또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번 또 상장을 좀 계기로 해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독 SK 하이닉스의 경우가 주가에 또 이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강한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뭔가 개별적 호재성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사실은 오늘장 물론 좀 강한 상승을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만약에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조정 시대만은 충분히 분할적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이제 SK 하이닉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내용들 지금 호재성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다시 좀 계속적으로 증권가에서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일단은 이런 추세가 당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이제 보유 의견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 기준이 뭔지 조정이 얼마만큼 나올지 물음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본부장님 이야기해 볼게요. ADR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저녁에 상장 심사 결과가 나온다라고 기사들 나왔던데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고요. ADR 자체를 계속된 본부장님께서는 뭐 지분가치 희석이나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촉매 자체로 보시는 게 맞는지 확인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상장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다시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촉매 제작을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금 유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정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자금 유치가 되게 된다면 그만큼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SK 하이닉스에는 전반적으로 다시금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나서 뭔가 일시적으로 좀 재료 소멸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뭔가 투자라든지 또 차세대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좀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시장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반도체 쪽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충분히 관심권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기업 히옥시아가 시총 570조 돌파 소식도 조금 전에 들려왔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하나만 더요.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 계속 탈환하는 상황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는 현 구간입니다. 1위에 버금가는 체력과 이익 모든 거를 갖춘 SK 하이닉스라고 본부장님은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보세요? 그리고? 네, 뭐 충분히 가능성 있죠. 예, 그런 체력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뭐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아실 겁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HBM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좀 매력 있는 상황이지만은 지금은 사실 얼마만큼 시선과 관심이 쏠리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시선의 경우 좀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쏠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 좀 더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체력을 마련했고 또 체력을 더욱더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유지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톱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현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대표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이닉스의 1위 고정 자리에 눈길을 주십니까? 아니면 삼성전자가 35만 원 이 수준에서 하이닉스가 이렇게나 쫓아오는데 더 치고 못 올라간다라는 점에 집중하시는지 일단 이 부분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치고 못 올라간다라는 표현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질주를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도 뭐 항상 이제 많은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올인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전이라든가 모바일 분야의 이제 후생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강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성장할 때는 사실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케빈 워시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 연준의 매파적 동향들이 확인이 된 직후에도 많은 주식들, 특히 이제 뭐 IT 기업들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파운드리 업체들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부분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은 지금은 AI 경쟁을 놓고 본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패권 경쟁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나 이거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빨간불이 이렇게나 강하게 유지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우리가 파란불을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위협적인 라인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고점에 대해서 오늘 노크가 나왔고 그러면서 지수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다라고 봐도 되나요? 연기금 쪽에서의 리밸런싱이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화되면은 그 타겟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와서 이 부분 한번 엮어서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렇게 고환율에 고물가 상황에서 반도체만큼 수출 잘 되는 게 거의 없을 텐데요. 굳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가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인이 뭐냐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난 120일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 혹은 이제 순매도 규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국인들 빠져나가니까 이제 좀 있으면 기관 빠져나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외국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한국 말고도 투자할 곳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IB들의 전략이 뭐냐면요. 항상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공가의 포지션이 너무 커지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고요. 특히 우리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 좀 안 됐던 아쉬운 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이머징 시장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따라서 또 강자의 입장을 또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금 시가총액 1위를 이제 쟁취를 하게 되면서 나오는 후폭풍은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중장기 모멘텀을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흔들리지 않듯이 AI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는 공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기계적으로 파는 물량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결국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많은 분들이 SK스퀘어, 삼성물산까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유효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도 뭐 SK 스퀘어를 사면 SK 하이닉스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뭐 SK 하이닉스의 뭐 전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영위하는 사업이 SK 하이닉스만 투자하는 기업도 아니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워낙 많이 가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포부를 느끼시는 분들이 나 현금이 한 300만 원밖에 없는데 나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가진 300만 원의 시드를 하나 사버리면 이거는 계란이 아니라 공룡알을 하나 바구니에 담아놓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지면 크게 깨질 게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는 SK 하이닉스라고 사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으로 쫓아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두 기업을 보신다라고 하면 두 기업에 대한 ETF, 뭐 물론 이제 레버리지 상품도 있긴 합니다만은 레버리지 상품보다는 오히려 이제 원배수 추정을 하는, 일배수 추정을 하는 이제 ETF를 보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도 여러 번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장이 지금의 현 시점을 말씀을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서 MSCI 선진국 관련된 이야기도 보자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24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MSCI 쪽에서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일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전반적으로 장비 쪽에서 가겠어요. 광주 쪽에서의 모멘텀을 보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가 가장 궁금하실까 고민을 했더니 제주반도체의 고점 놓고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저전력 반도체, 팹리스, 온디바이스가 다시 뜨나?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될지 뭐 SK 하이닉스와 엮여서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하나 점검 부탁드릴게요. 김진겸 본부장님. 눈길이 가는 쪽이 제주 반도체여서 한번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소부장단의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주 반도체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수출 전반적으로 어쨌든 데이터가 잘 나온 상황이잖아요. 유독 주목받는 이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핵심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SK 하이닉스가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또 유독 강한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좀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안에서 지금 유독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좀 강한 상승을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 연관된 종목들이 조금은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제주 반도체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단에서 좀 제주 반도체가 좀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또 시장에 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소부장 기업 중심으로 또 매수자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워낙 반도체 쪽이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에 따른 업황 기대감이 바로 이제 실적 기대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소부장단에서도 어느 정도 훈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수급이 일단 반도체 대형주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이동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은 유독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워낙 독보적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에 대한 좀 종목들도 함께 좀 뒤따라가는 움직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또 가파르게 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차익실현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주의를 해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쭉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쪽을 볼까요? 워낙 상한가에 우리가 환호했기도 한 종목이니까요. 피지컬 AI에 대한 모멘텀 시장이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동맹이 구체화 될까요? 엔비디아와 어떻게 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발휘할까? 5월 말부터 환호했던 LG전자 중심으로 오늘 빨간불은 나옵니다. 체크를 어느 쪽에 해야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스탠스일까요? 김덕호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현상의 주인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연일 오르다가 쭉 내려서 LG전자 뒤늦게 보신 분들은 많이 지금 마음 아픈 종목이 LG전자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오늘 뉴스 보면은
미국으로 경영진이 간다. 이제 무언가 숫자가 나오고 MOU 이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장은 지금 이 시세를 보면 조심스럽다라고 대표님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조심스럽다라는 입장보다는 이제 우리가 이 현상 갔던 거는 우리 처음 깐부회동에 있었던 에이펙 때랑 똑같습니다. 깐부회동 할 때 막 현대차 무조건 갈 거다, 뭐 삼성전자 얼마 갈 거다 했는데 그러고 반짝 상승하고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고점에 물리신 분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거래 물량 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연간 거래 제일 많았던 때가 저 46만 7천 원대 이 거래이고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 팔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틱틱이 좀 하셨던 분들 좀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정말 단기간에 이 주가를 흥행으로 해서 뭐 60만 원, 80만 원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거라 봅니다, 오히려. 다만 이제 LG그룹이 이번에 이제 왜 그렇게 주목을 받느냐면은 소버린 AI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소버린 AI가 지금 네이버가 이탈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이 잊혀진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젠스랑 CEO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느 정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가 LG그룹이라고 본 이유도 뭐냐면 이번에 이 소버린 AI에 참전했던 이 많은 컨소시엄들 중에서 같은 계열사들끼리 꼭 똘똘 뭉쳐서 온 곳은 LG그룹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LG그룹이 만약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가져가겠죠. 그래서 LG전자가 오늘 상승하는 원인도 사실 LG 하면 뭐 사랑의 LG라고 얘기하면서 가전 얘기들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삼성전자 안 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 안 간다는 거는 가전 분야나 어떤 모바일 분야가 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고물가 상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한 어떤 소비 위축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LG전자를 비롯해서 뭐 LG CNS 같은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될 텐데 지금 뭐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피지컬 AI도 당연히 해석이 되겠지만은 네. 지금 LG CN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데이터 센터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기도 하면서 뭘 하고 있느냐. 로봇 산업에 대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G 하면은 로봇스타 딱 이렇게 다 떠오르거든요. 로봇주, 로봇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막 말씀하실 텐데 꼭 그 회사들이 LG가 투자한 회사에서 만든 로봇들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 삼성이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기업이 만들어도 쓸 수 있는 공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욕을 이미 지금 LG CNS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쉽게 잘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동맹이 본격화된 것도 이 주말 사이에 이제 얘기가 됐었던 이 삼성의 글로벌 전략, 특히 HBM 생산에 대한 어떤 납품 안정화에 대한 전망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을 표출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LG CNS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좀 묵직한 이슈들 계속 저희도 주목을 좀 해볼게요. 반대로 로봇 피지컬 AI로 묶인 다른 쪽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개를 숙이는 쪽은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으로 좀 이어가 봅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결국은 앞자리가 바뀌었어. 6이 아니라 이제 58만 원대야. 어떡하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회사 효과로 조금 더 상장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LG도 폭발력 있는 시세는 아닌 가운데 현대차 쪽은 지금 많이 약해요. 연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차트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자리 추가적인 하락, 지금 저점 부근입니다. 장중.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수급이 또 LG그룹 쪽으로 좀 이동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현대차 그룹 쪽 약세를 보여지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현대차 그룹 쪽의 경우는 이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주가에도 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리 새로운 내용이 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나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물론 이제 로봇 쪽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또 실적보다도 좀 기대감이 앞서고 있다라는 신중론도 좀 제기가 될 정도로 그동안 워낙 로봇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은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좀 아쉬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관련된 기대가 반영하면서 주가도 올랐었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조금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던 만큼 일단 차익실 매물이 출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았다라고 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워낙 반도체 주주 쪽으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로봇주라든지 이제 현대차 그룹주라든지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지지라인을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좀 관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더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신차 효과라든지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을 좀 더 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차익 시에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전략보다도 조금은 기다렸다가 좀 주가에 대한 위치라든지 주가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좀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이야기해도 워낙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반도체에 쏠린 그 수급을 감안하면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해석해야 되는 오늘 장 흐름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저희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했으나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이슈 나오는 걸 보면서 철강주에 대한 급등 랠리가 그리고 재건주에 대한 주목도가 장중에 높아질 만한 이야기가 나와서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은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죠.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동 재건 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중동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라고 멘트를 통해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철강 중소형주 가운데 움직이는 쪽 좀 있습니다. 상한가는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국철강 상한가 풀리지 않은 상황 그리고 금강철강 그리고 율촌까지 두 자릿대 움직임입니다. 워낙 철강주와 같은 경우는 중소형단에서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긴 합니다만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스탠스로 보면 될지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주에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루 다음날 철강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반응 자체는 좀 빠르게 나옵니다. 중소형 철강주로 한정을 했을 때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미국 이란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운데 철강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철강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답변을 얘기하셨어요. 중소형 철강주에 한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움직이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이쪽은 테마로 움직이는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니까요.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테마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재건을 한다고 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것은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제 재건 인프라에 관련했을 때 우리가 철강 제품을 수출하는 기회보다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조선 수주가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모멘텀들이 좀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이 저가 철강 가격을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부실 재고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부상인 재고로 남아 있었는데 실제 현장 들이닥쳐 보니까 고철이나 스크랩이 너무도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해서 벽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재고 조사 다시 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지금 뛰기 시작한 거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테마를 활용해서 매매하시는 거는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오히려 중장기 매집 전략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건 테마로만 협상해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도 이 재건 테마를 떠나서 중동 사태로 해서 좀 지연됐었던 인프라 산업 투자에 대해서 활기를 찾는다. 여기에 비중을 두신다면은 저는 재건주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래 했어야 될 인프라 투자 기업으로서 또 이제 철강 수요가 늘어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로 본다면 짧게만요, 대표님. 재건에 대한 키워드를 건설주가 아니라 대형 철강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범위를 넓힌다면 더 큰 매력도는 건설 대형주에 있다라는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굳이 건설주라는 입장에서 재건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지금 사태를 주목하신다면 저는 상사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상사 기업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애초에 이란을 잡아먹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득달같이 달려든 것도 중국과의 어떤 커넥션들, 특히 이제 저가 공세로 이제 기름들을 이제 납품을 해왔던 것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 공급망 이슈는 앞으로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비중동 유전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은 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사 쪽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국 선박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안전망을 해운은 확보하긴 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해운과 더불어서
조선도 묶어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김진규 본부장님, 조선과 해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협상 진행 중인 과정에 매력도가 높아지는 쪽, 가격적으로는 많이 고개를 숙인 자리여서요. 다쓰기만 한다면 조금 더 이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이 있는지 거기에 한정해서 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해운주가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해운주의 경우는 뭔가가 사실 이제 그 전쟁이 좀 더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상물류 좀 차질이 우려가 높아지면 해운주가 좀 강세를 보여지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유를 좀 반영하면서 주가도 워낙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의 경우는 뭔가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뭔가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내용들이 좀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게 혹시나 운임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제 운임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뭔가 단기 조정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운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 수 있고 아직까지는 뭔가 차익실현 매물도 출회가 되고 있고 또 해운주를 통해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조선주의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을 보여지다가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다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선주의 경우는 우리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좀 약간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선박 발주량은 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업황계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선주의 경우는 일단 뭐 수주라든지 어떤 발주 증가에 따른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남아있는 한 일단 조선주의 경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기대감을 좀 모아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좀 더 지지율이 확인이 된다면은 분할적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동성 큰 한시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하락권에서 조금씩 힘을 더 내려가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수가 300여 개 정도에 머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매크로 이슈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힌트가 있을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란 석유 수출 제재 면제 이슈, 동결자산 해제 여러 가지 움직임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스탠스에 대한 변화도 유효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이란 쪽에서의 뭐 대규모 재건 착수와 함께 뭐 석유 수출 제재를 이제 면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화가 되는 건지, 그러면 에너지에 가졌던 그간의 사물부터 이어져 왔던 이 스탠스에 조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3개월 동안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종전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뭐냐면요.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란 정규군이 알고 있는 그 기뢰 위치랑 그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알고 있는 위치가 지금 달라요. 아하.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들어가서 이거를 해제를 하려고 구청에 갔더니 이게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시간소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당장 유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곳들 통로를 확보를 해보자고 해서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갇혀있는 유조선이 한 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에 이제 하절기에 예고가 되어 있는 에너지 수요를 메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병목 현상이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앞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략을 보신다면은 지금 비오펙 국가들, 특히 대표적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생산량을 지금 계속 증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감산 체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증산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동절기 에너지 수요가 적었으면 적었지 아직 하절기에 단기간에 유가가 급락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판단이지 않을까. 오히려 협상이 틀어지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좀 경계감을 갖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스탠스도 필요한 포인트들 언급해봤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이쪽은 실적이 확보되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와 연결고리 가지면서 인프라에 대한 매력도를 가졌던 쪽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AI 인프라 쪽 한번 김진규 본부장님 점검해 주세요. 지금 전선 쪽에서 내리는 종목이 꽤 많이 보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4%, 지금 선도전기도 12%까지 내림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전력 설비 변압기 쪽은 믿음이 강했잖아요. AI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시장은 반도체만 보는 시장인가요?
그럼 수급 측면에서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 어떻게 지금은 대응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또 이번 주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안 그래도 반도체주에 대해서 워낙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더욱더 이런 좀 이슈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출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 조정 시 반도체는 담고 가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졌던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워낙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프라까지 해서는 좀 수급이 확대가 되지는 않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시장 좀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올해 시장 자체를 관망하자 이런 심리보다도 반도체는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자 이런 심리가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보다도 또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장 그리고 이제 뭐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지금 이제 1만 피를 또 이제 기대하는 이런 심리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만약에 1만 피를 좀 도달한다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뭔가 인프라 쪽까지 확대가 되는 것보다도 이 반도체 중심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인프라보다도 일단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뭔가 전체적인 업종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뭔가 수급이 순환만 돌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구조연 이후에 또 한 번의 변동성 커진 시장까지 감안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를 저희가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은 해봤는데요. 더 큰 테두리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코스닥은 이 주계 950선 또 위태롭습니다. 결국은 승강자에 대한 디테일이 또 한 번 가을로 미뤄졌다라는 경계감일지 결국은 김덕호 대표님 수급에 대한 경계감이 풀리고 믿음이 있어야 2차 전지에도 훈풍이 부는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 포인트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력 설비주도 안 가는데 ESS주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쉽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전쟁 여파가 길어진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했던 자금이 다른 곳에 쓰인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자금을 더 붓는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유류세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속도 면에서 조금 조절이 됐구나. 그러면 만약에 다시 부활한다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선주 또 가겠구나. 이때 이제 이후로부터 이제 낙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가지시기보다는 지금은 침착하게 관망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과 우선순위까지 고려해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진경 본부장,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